우리는 이미 앞서 얘기할 때 양성자는 플러스 1가의 전하를 가지고 전자는 마이너스 1가고 중성자는 중성이고 이게 다 요 얘기죠. 어떤 물체가 전하를 띈다면 전하 Q 쿨롱 C라고 써놓고 쿨롱이라고 읽죠. Q 쿨롱을 띈다면 이제 그런 전하를 띠는 물체가 또 다른 물체와 전기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그 전하량이라고 하는 Q 값은 스몰 Q, 라지 Q 뭐 둘 다 쓰는데 Q 쿨롱 전하는 일단 스칼라량이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이다, 마이너스 3쿨롱이다 이게 이쪽 방향으로 1쿨롱, 저쪽 방향으로 3쿨롱이다 반대 방향 이 뜻이 아니라 그냥 뭐 방향은 없는 성질로서의 플러스 1가, 성질로서의 마이너스 3쿨롱 이런 전하량을 그냥 가진다라고 해야지 되겠고요. 그 결과 전하를 띠는 두 물체, 예를 들어서 Q1 쿨롱짜리 물체와 Q2 쿨롱짜리 두 물체가 서로 간의 거리가 R 미터, 1m, 10m, 0.01m 이렇게 거리 차이가 난다면 둘 간에는 이게 양전하, 양전하 또는 음전하, 음전하라면은 미는 힘이, 청력이 양전한데 얘는 음전하다, 음전한데 양전하다 그럼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할 거다. 내가 너를 당길 만큼 너도 나를 당긴다. 뭐야? A가 B를 당기는 전기력. 그러면서 B가 A를 당기는 전기력. 누가 누구에게 가하는 이라는 게 뒤집어져 있으면서 전기력이라는 공통의 종류로서 작용하는 거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니까 그 공통의 크기는 F 뉴턴은 몇 뉴턴짜리냐 뭐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이 쿨롱 법칙이죠. 쿨롱 법칙. 그 F라는 것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이다. 이렇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K라는 것이 쿨롱 상수라고 그래요. 전기력 관련해서 전하량, 전하의 단위도 쿨롱, 전기력을 구하는 요런 식 자체 이름도 쿨롱 법칙. 거기에 들어가는 요 상수도 쿨롱 상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구한 힘을 전기력이라고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힘을 쿨롱 힘이라고도 또 불러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다 때려 넣었죠. 그래서 쿨롱 힘을 구해라,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라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2 쿨롱짜리 물체가 플러스 3 쿨롱짜리 물체와 1m 떨어져 있다라 그러면은 당연히 A가 B를 밀고요. B가 A를 밉니다. 작용 반장 관계라서 같은 공통 크기의 힘이에요. 그 힘의 크기가 얼마냐? K 곱하기 1m면 1 그냥 쓴대요. 1제곱분의 쿨롱이면은 밀리쿨롱, 뭐 킬로쿨롱, 뭐 마이크로쿨롱 이런 거 아니면은 쿨롱이니까 곱하면 돼. 2, 3은 6 곱하기 요 K 값이 여러분은 안 외워도 됩니다. 8.99 곱하기 10의 9제곱이에요. 약 9 곱하기 10의 9제곱이라서 그냥 96, 54 곱하기 10의 9제곱 이거 10억이죠. 540억 뉴턴으로 서로 민다 그러면 돼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였었으면 똑같이 구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 값 나온다고 해석을 하든 않든 간에 얘들을 서로 당기는 힘이 그런 크기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미터로 다 거리 나타내고 쿨롱으로 나타내면은 공식에다 그대로 여기다가 9 곱하기 10의 9제곱만 넣어주면은 그러면 요게 이제 뉴턴 단위로 나오는 힘의 크기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요거 쿨롱 몇 미터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 서로에게 작용합니다. 87쪽에 쿨롱 법칙 똑같은 말 그대로 정리가 이미 돼 있죠. 여러분들 뭐 그 필기 할 거 따로 없을 정도로 했던 말 그대로 써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 돼요. 이것만 구한다라 그러면은 별거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닥뜨릴 문제는 잠깐 연습 문제 볼까요? 연습 문제를 잠깐 보면은 45쪽 보면 되겠습니다.
45쪽 보면은 52번처럼 두 물체 간에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54번, 5번처럼 뭔가 대전됐을 물체가 3개 이상 나오고 막 위치도 바꾸고 막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되게 복잡하게 줍니다. 그랬을 때 누구누구는 전하량이 누구보다 컸겠냐, 작겠냐, 부호가 몇 겠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은근히 이게 어렵게 나와요. 여기 보면 54번은 21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그 9월 고3 모의 평가였었고요. 55번은 이제 작년에 21학년도 대비니까 작년에 나왔었던 6월 평가 모의고사인데 이런 식으로 노평이나 뭐 수능에서도 좀 이렇게 곧잘 소위 단골로 나오는 문제면서 이런 유행을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요거 몇 가지 문제 푸는 요령 익히면은 쿨롱 법칙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끝! 원자론의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변천 또는 발전 과정.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의 원자론이 어떤 내용을 가지느냐, 내용. 그런데 옛날에 얘기하던 게 어떤 실험에 의해서, 누가 한 어떤 실험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을 얻었느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땐 또 누가 한 어떤 실험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것들. 요것들을 좀 사람 이름, 뭐 이러이러한 결론의 내용,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 실험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이런 걸 알았구나 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하면 이제 현대적인 원자 모형 나오면서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에너지띠, 반도체, 다이오드 하는 내용 계속 설명 듣고 외우시면 됩니다. 상당히 내가 이쪽 하면서 되게 썩 재미없어 하는 부분이에요. 설명하고 야 요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건 이거 외웠냐? 지우고 다시 뭐라 그랬지? 뭐 이렇게 하는 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암기의 부담은 있지만 좀 그렇게 골치 아픈 그런 건 없는 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자론의 변천 과정 그러면서 일단 그냥 그 상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데모크리토스예요. 데모크리토스 말고도 모든 무슨 물질들 이런 것들은 쪼개다 보면은 그 근원이 되는 것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다른 형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다 또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모든 물질은 잘게 쪼개다 보면 야 요건 쪼갤 수가 없겠는데 하는 엄청나게 작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걸 원자라고 부르자라고 했고요.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던 것에 대해서 드디어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돌턴의 원자설, 야 잠깐만 쪼개다 보면 제일 작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원자라는 거는 이런 성질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해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하게 돼요. 돌턴의 원자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선 39쪽 보면은 박스 안에 이제 돌턴의 원자설 자체는 안 나오고 돌턴의 원자 모형이라고까지밖에는 안 나오는데 돌턴의 원자설은 일단 화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우리 물리에서는 그냥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변했다라는 얘기들만 하죠. 돌턴의 원자설 다 알고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원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단단한 마지막에 있을 어떤 구슬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원자가 있다면 그런 원자는 A 원자, B 원자, C, D 등등등등 있을 때 서로 다른 종류라고 얘기할 것들은 서로 다 달라야 한다. 크기, 질량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 한다. 동시에 같은 것끼리는 서로 같아야 된다.
뭐 이상한 말 써놓은 것 같지만 이제 말로 설명한 거 알아들으면 되죠. 이것도 A고 저것도 A인데 얘들은 질량이 서로 다르고 전하량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A고 이건 B인데 얘들이 왜 질량이 똑같냐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돌턴의 원자설에서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특정 원자는 A라는 원자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B로 바뀌는 이런 일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돌턴의 원자설이 깨지기도 하는데 자 순서대로 갑니다. 가장 먼저 이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해서 소개되는 사람이 톰슨이에요. 톰슨, 아버지 톰슨이라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아들 톰슨이 또 3단원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아버지 톰슨이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하죠. 자,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할 텐데 자, 얘기했습니다. 누가 무슨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래서 나타난 결론이 뭐라서 이런 원자론이 제기가 됐다라는 거 요거 순서대로 다 얘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볼턴은 딱히 실험한 게 없어요. 원자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톰슨 원자목에서 한 얘기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닌데요 라고 이제 체크가 들어갔다라고 하자.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방전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아주 상세히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냥 받아쓰기 잘 한 다음에 정리 한번 더 하면 되는 거지. 교과서에서는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뭐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물질에서 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더라. 뭐 이렇게 삥 나가는 게 보이더라.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뭐 이런 게 나갈 이유가 없었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대충 그냥 그 개요만 설명하면 됩니다. 시료에서 뭔가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런 게 나갈 리가 없는데 왜 나가지 그랬는데 뭔가 시료에서 이런 게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일단은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선이면 이렇게 삥 이렇게 나가는 걸 무슨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극선이라는 게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세 가지를 밝혀냅니다. 여기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 하나 갖다 놨더니 이거 없을 때는 앞으로 가다가 이거 있으니까 이렇게 휘어서 가더라. 이 음극선을 이루는 뭔가들은 이것들이 음전하를 띠는구나. 동시에 뭐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놨더니 N극, S극 있는 이렇게 자석을 갖다 놨더니 이게 또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또 휘더라. 요런 것도 확인하면서 자기장에서 영향도 받더라. 요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음전하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로렌츠 힘 때문에. 전기력을 받고 자기장에서 자기력도 받는다.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니라 모두 음전하를 띠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음전하를 띠는 게 뭔가 방출이 되는데 실험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다가 바람개비를 이렇게 갖다 놔요. 바람개비를 갖다 놨더니 얘가 요거 맞았더니 팽팽팽팽팽 이렇게 돌아갑니다. 바람개비가 돌더라. 자, 일단 굉장히 옛날이었기 때문에 무슨 광자에 의한 효과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바람개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바람을 부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소리를 내서 소리가 간다고 해서 바람개비가 갑자기 돌고 그러진 않죠. 좀 이렇게 조금 떨릴 수는 있겠지만 또는 여기에다가 손전등을 갖다 댄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돌고 그렇진 않죠.
여기에다가 바람을 아예 불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구슬들을 파바바바바박 쌓아야지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극선이 지나는 곳에다가 바람개비를 갖다 놨는데 이게 돌더라. 아, 바람개비 날개를 때려서 돌릴 수 있을 충분한 질량을 가지는 뭔가들이 튀어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죠.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지문에서 문제에서 나오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나온다. 아, 전기장 속에서 전기력을 받더라. 자기장을 걸었더니 자기력도 받더라. 어쨌든 음전하를 띄는구나. 바람개비를 돌리더라. 뭔가 질량이 있는 조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구슬들이 날아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더라. 아, 그런데 뭔가가 튀어나가기를 여기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뿅 이렇게 튀어나간다 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뭔가 알갱이들이 튀어나가는 거야. 아, 여기 시료를 구성하던 원자들이 조금씩 부스러기를 내보내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원자라는 것이 어떤 시료를 구성하던 원자들이 여기에서 튀어나갈 수 있을 음전하를 띠는 일렉트론들이 원래 박혀 있다가 이게 퐁퐁퐁 튀어나가는 거였구나 라고 해서 이게 뻑 쪼개지는 건 아니긴 한데 조금이라도 부스러기가 튀어나간다는 것이 돌턴 원자에서 얘기한 더 이상 아예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됩니다. 돌턴 아저씨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찾아냈지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톰슨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깡깡한 볼링공 같은 거, 뭐 수박 같은 거 이런 거에 수박씨 박혀 있듯이 아니면 푸딩에 무슨 과립 같은 거 아니면 식빵에 건포도 박혀 있듯이 푸딩 모형, 식빵, 건포도 모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죠. 그런 용어들도 알고 계시고 그렇게 돼 있다. 그래도 어쨌든 원자 자체는 그래도 깡깡한 돌덩어리 같은 거고 뭐 이렇게 좀 뭐가 부스러기들이 튀어나갈 수 있는 거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분이 러더퍼드죠. 자, 러더퍼드라는 분이 조금 더 실험을 해봤습니다. 러더퍼드는 톰슨의 거의 직계 제자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이게 면 대 면 보고 저기 선생님 막 이러면서 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뭐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동시대 사람이기는 한데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이번에 무슨 실험을 했느냐? 러더퍼드 무슨 실험? 알파 입자를 쏘는 실험을 했는데 그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는데 자, 하나씩 봅시다. 알파 입자가 뭐예요? 알파 입자가 뭐예요? 알파 입자. 자,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는데 요거 여기서 나가는 이거 사실은 전자들이 튀어나가는 거 맞았죠? 전자들이 튀어나가는 거 이거를 음극선이라고도 하고 전자선이라고도 하고 베타선이라고도 합니다. 뭐 각각의 의미는 있긴 있지만 어쨌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요거는 베타선이라고 그랬는데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 그러면서 알파 입자를 정의를 하는데 알파 입자가 뭐다? 지금 알고 봤더니 헬륨 원자 핵이다. 참고 여러분 또 이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해력이 딸려서 틀리는 경우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먼 입자에서 알파 입자 수소 헬륨 원자 핵 그러는데 수소 원자 핵도 뭐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요. 수소 원자 핵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었죠? 양성자라고 그랬었죠. 당연히 중수소나 삼중수소 원자핵 말고 보통의 수소 원자핵 양성자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헬륨 원자핵은 알파 입자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말이 헬륨 원자핵이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요 덩어리 하나를 알파 입자다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쐈더니 알파 입자 하는 것들 우두두두두 쐈더니 그랬더니 어디에다가 쐈다? 어디에다가 쐈다? 금박에다가 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외우라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면서 갈게요. 이미 베타선, 베타 입자, 음극선, 전자선 그리고 알파 입자 이런 거 얘기했는데 또 잠깐만 참고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써놓으면은 여러분 이게 뭐죠? 방사선이죠? 방사선. 방사선 그러면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건 이런 작용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 라는 것들 무슨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서도 또 뭐 얘기도 하는데 알파선 뭐냐? 이것도 그거예요. 알파 입자들이 막 튀어나가 그 모양 그 알파선 베타선 뭐야? 무슨 뭐 베타 붕괴 일어난 거에서 전자도 튀어나오고 중성미도 튀어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전자들이 막 튀어나가 그걸 베타선. 또 어떤 방사성 원소는 얘가 뭔가 질량체가 나가진 않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감마선을 방출을 한대. 그걸 우리는 방사능 감마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감마선은 매우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매우 투과력이 좋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감마선은 두꺼운 납 정도 돼야지 이거를 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콘크리트 이런 것도 굉장히 깊숙이 다 침투를 하는데 베타선 전자잖아요. 이걸 구성하는 전자 입자 자체가 굉장히 작아. 베타선 어떻다고? 베타선은 뭐 두툼한 나무떼기 정도만 나무 판자 같은 거는 못 지나가는데 굉장히 얇은 것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알파선 우리의 지금 주인공 알파선은 어떻대요? 아 무슨 알파선 나와 그랬는데 얘는 투과력이 가장 작다. 왜? 전자보다 알파 입자들은 굉장히 크잖아. 그래서 뭐를 뚫고 가기가 두툼하니까 좀 거슬려. 잘 안 돼. 그래서 종이도 못 뚫는다라고 하죠. 여기서 뚫는다라는 거는 얘를 찢는다가 아니라 쓱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종이도 투과하지 못한다라 그랬는데 잠깐만 뭐 환경오염, 뭐 방사능 이런 데서 얘기하던 알파, 베타, 감마선 얘기하다가 이걸 보니까 그 알파 입자예요. 알파선을 어디? 금에다가 써줘. 금, 은, 동, 금 귀걸이, 금 반지할 때 그 금. 야, 알파선인데 종이도 못 지나간다며. 종이에도 막힌다며. 금박을 근데 지나가겠니? 지나갑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금, AU, 얘는 전선과 연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히려 종이보다도 더 얇게 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얇게 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러더퍼드 실험에서는 이 금박이 두께가 과장해서 그리면은 금 원자 몇 개 수준으로 얇게 펴버렸다고 합니다. 진짜로 한두 개는 아니고 뭐 10여 개, 몇십 개, 뭐 어쨌든 개수, 원자의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의 두께 수준으로 굉장히 얇게 펴면 그냥 이런 종이는 뚫고 지나가지 못하지만 이거는 희한하게 첫 번째, 둘 다 중요해요. 첫 번째, 알파 입자들이 대부분 통과하더라.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뭐 돌덩이 같은 여기에 전자가 박혀있는 원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그게 한 겹짜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얇게 펴도 알파 입자는 여기에 툭툭 부딪혀서 하나도 통과를 못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의 다가 통과를 하더라. 쓱 통과를 하더라. 이상하네. 그래서 여기가 마치 얘들이 텅 빈 공간 지나가는 것처럼 막 통과하더라. 그러면서 일단 핵심 내용, 원자라는 것은 대부분의 공간이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상한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런데 어쩌다가 수십만 개 중에 하나 정도의 매우 극소수의 비율로 이거 놓칠 수도 있었는데 극소수의 비율로 극미량의 알파 입자들이 여기서 발견된다든지
여기가 그냥 다 나타나는데 어쩌다가 여기 나타나요. 어쩌다가 여기로 튕겨나간 게 발견이 되더라. 삐꾼한 애들이 보이더라. 야, 이게 생 빈 공간이라면은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은 튕겨나가는 것도 있더라. 아, 얘들이 어쩌다가 뭐에 걸려서 튕겨나가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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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공간에 이것들을 튕겨나갈 수 있는 확률적으로 매우 작은 공간에 의미 있게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걸 원자핵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그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원자가 깡깡하게 여기 수박씨처럼 팡팡팡 전자 박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자 하나의 크기라면 그 원자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공간은 그냥 공간이더라. 그리고 아주 작은 알갱이가 요 안에 조금 있더라. 이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원자핵이라고 하자. 나머지는 빈 공간인데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이 공간은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주변을 전자들이 떠돌아다닌다. 볼링공, 돌덩어리 그런 것처럼 생긴 거 이렇게 콕콕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떠돌아다니더라.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사실은 첫 번째 대부분은 그냥 통과하더라. 중요한 얘기고요. 매우 얇은 금박을. 두 번째, 어쩌다가 삐꾼하는 거. 아, 이거 뭐 오차인가? 실험 오차인가? 뭐 흘렸나? 그게 아니라 이건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원자핵의 이 텅 빈 공간 중에 여기에 부딪힌 애들이 튀어나가더라 라고 결론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유용하게 설명할 때 예시로 들거나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봅니다. 39쪽. 돌턴의 원자 모형 길게 설명 안 했고요. 전자의 발견,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해봤다. 이러이러 해가지고 유도 코일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선생님 유도 코일을 보고 전압을 걸면 왜 이렇게 됐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극, 음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밝은 선이 이렇게 쭉 나가는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데 맨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전기장을 걸어주면 플러스 쪽으로 휘더라. 그리고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기력을 받아서 또한 이렇게 휘는 모양이 또한 관찰이 되더라. 음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들이 튀어나가는 게 보이더라. 여기에서는 질량을 확인하는 실험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바람개비에 이제 부딪히게 했을 때 그걸 돌리더라. 뭐 이런 걸 통해서 질량이 있는 뭔가구나라는 것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 돌덩이, 수박 같은 것 속에 이렇게 콕콕콕 이게 알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톰슨이 제안하게 된 원자 모형이더라. 다음 40쪽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 그런데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금을 매우 얇게 펴서 알파선을 쬐었다. 알파 입자 한 개, 두 개 던지는 건 안 되고요. 알파 입자를 알파선으로서 이렇게 쬐었더니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 어쩌다가 일부가 크게 휘어진 방향 튕겨나간다. 실험 결과 원자 대부분 빈 공간이며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원자 내 아주 작은 공간에 모여 있다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들이 요 내용들을 조금씩 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쓴 내용들입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 이래 해가지고 원자의 크기가 10에 마이너스 10승 1옹스트롱 수준의 몇 옹스트롱 수준의 원자 크기에 대해서 그 원자핵 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4승 내지는 마이너스 15제곱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은 범위 안에 질량들이 다 뭉쳐 있더라. 원자핵이라 부르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면서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상상 가능한 영역인데 이제 이어서 나타나는 보어 원자 모형이나 전자구름, 뭐 현대적 원자 모형 이런 것들은 약간 상상하기가 힘들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내용 쭉 정리하시고 다음 단계인 보어 원자 모형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초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해요.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 그 대전 입자의 가속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배경지식이 조금 더 있어야 그 보어 원자 모형도 이제 이해가 되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요거 설명 쭉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요건 조금 기니까 잠깐 또 쉬었다가 이어서 봅시다.